아닌가 싶습니다. 그 특별검사 말씀하셨는데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전준철 변호사가 잠깐 변론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잠깐 한 게 아니고 기소 전에 선임돼서 재판까지 변호를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예, 김종훈 기자가 특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쵸. 전준철 변호사가. 예? 이성현 의원도 뭐 비슷한 취지로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고서 이제 당은 몰랐다, 당 지도부는 몰랐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딴짓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지금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듯이 이 특검이 3대 특검이 사실은 부실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2차 특검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2차 특검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의 첫 발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엉뚱한 짓을 한 거고 예. 사실 약간의 이제 거짓선 어떤 해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렇죠. 보도를 통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한 건데요. 저도 어제 관련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께서는 이런 판단이라는 거예요. 뭐 경로 이런 건 아니었고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 예. 그렇죠. 그 약간 그 음성 지원 되지 않아요? 아하하하. 약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일을 왜 이런,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는 경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막 맞아요. 그런 스타일. 화를 내거나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그런 스타일은 스타일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일을 왜 이렇게 행동으로 하죠? 보여주죠. 예, 행동으로. 일을 왜 이렇게 하죠? 이제 이런 그냥 정확한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합당 관련해서 오늘 결론을 낸다는 건데 10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의총 분위기는 속보로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 전에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전화해 보니까 이제 의원들 말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든 간에 이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네. 예. 어떻게든 결론을 내라. 네, 이번 주에 결론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끌 것도 아니 아니고. 늦었어요. 늦었죠. 늦었어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의심한 건 뭐냐면 그냥 합당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물론 합당 이게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거든요. 아예 양당이 다른 당으로 갑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선거 때 연대만 하자.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우리가 낼 테니까 뭐 수원시장은 저 혁신당이 내고 내세요. 이런 선거연대 하잖아요. 빅텐트. 네네네. 이게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아예 합당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이 합당이 지선 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지선 후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합당을 하지 말자는 건 지선 후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4가지거든요. 네. 이 4가지를 그 좀 유연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네. 대체로 사람들이 1번 양당이 합당하지 않고 영원히 딴 당으로 가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네. 거의 선거연대하거나 아니면 지선 후에 하거나 뭐 지선 전에 이제 하자 이런 의견 이 3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3개 중에 하나인데 물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말한 거는 이 중에 경우의 수 하나를 톡 꼽았어. 뭐냐? 지선 전에 합당하자.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네. 25% 확률인데 이걸 톡 꼽아버린 거예요. 네. 4가지를 줘야죠 일단은. 근데 하나를 꼽아가지고 너 OX 이렇게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폭을 넓게 가져가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마 여기 3분 이게 기자들이 있지만 아마 제가 제일 오래 출입했을 거예요. 민주당을. 그죠. 네, 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민주당은 일 처리를 그만해 할 때까지 검토하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물밑 그걸 그냥 너무 많이 해서 문제. 톱다운이 없어요. 없어요. 톱다운을 하면 누구 맘대로 말도 안 돼. 반발이 논의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모여봐. 합의해. 그러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아마 오늘 비공개 의총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정당 문화예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이게 가능해요. 국민의힘은 당대표 뜻이잖아. 넘어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대표가 결정했는데 뭔 소리 군말이 맞아요. 많아 그냥 가. 이게 국민의힘 정당 문화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요. 당대표가 무슨 결정을 해도 그런 게 어딨어. 논의해. 회의 잡아.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회의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민주당 의총은 믿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의원들이 모이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거칠게 했느냐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두 가지 이슈가 연거푸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민주당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이 범진보 진영에 이런 이제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네. 정치란 거는 갈등을 내재하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전에 칠레 아옌데 대통령이라고 네. 의사 출신 피노체트의 이제 군부 정권에 맞서서 그렇죠.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AK-47로 싸우다가 거기서 그러시죠. 대통령 공에서 죽어요. 죽었어요. 이제 사망. 독재 정권의 군부 세력에 실제로 무장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이에요. 근데 아인데 대통령이 남긴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거든요. 의사 출신으로 칠레가 1910년대 이제 초반에 아이들의 영양실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요 공약이 사회민주당, 사회당 이런 범진보 연대가 선거 연대를 합니다. 연대를 해서 보수정당이 이겨요. 근데 연대를 할 때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하루에 500ml는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300ml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2리터씩 줘야 된다. 얘기가 다 달라. 네. 이게 다 다르고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아옌데가 끝까지 이러면 안 되는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고 하거든요. 적과 경쟁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은 서로 상향 경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적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적은 내란 세력이고 적은 계엄 세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 큰 정신을 가지고 의총할 때도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서로 가시돋친 말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과 경쟁자를 구분한다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서로 상향 경쟁에 임해야 된다. 네.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도 합당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죠. 근데 네. 토론하면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조국혁신당도 받아치는 거 보면 이제 서운하다 어쩐다 모욕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모욕을 주신 분들은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하지만 이 판은 전반적으로 보면 경쟁을 하는 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경쟁에 대한 그 어떤 근거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향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향 경쟁이란 거는 정당은 선출, 당선이 되는 거예요. 확장성,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일까라는 그 상향 경쟁이 맞을까라는 그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제마저도 예를 들면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합치면 무조건 의석이 늘어날 거야.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지선에서 주요 메인 매치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에요. 냉정히 말해서. 네. 그냥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지 중도층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상향 경쟁에 대해서 오픈해서 서로 절제하는 토론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의 가감 없는 토론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 야 합치면 서로 예의 차린답시고 자기의 로우 데이터는 이거 질 것 같아. 합당해서는 이거 의석이 줄 것 같아. 우리가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근데 예의 차린다고 그런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의를 차리되 상향 경쟁을 향한 경쟁자수의 토론. 경쟁자로서 존중하면서 토론의 장을 벌이는 것. 여기를 지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투쟁, 당권 투쟁인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맞죠. 때문에 양쪽의 지지자들이 몰려 있으니까 댓글창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매체들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가 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정치의 과제와 역할이 뭐냐. 근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도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자기를 좀 내려놓고 지금은 정치의 대의를 위해서 말로만 대의, 말로만 대통령 내가 지킨다, 이게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이해찬 총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삼실. 절실한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정치 의제 과제가 뭐냐. 거기에 집중해서 당력을 모으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력을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다 죽어. 예.
트럼프발 위기에 우리가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 안에서만 그냥 싸움을 하는 건데 말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경쟁자를 구분해서 정말 지금 적극적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걸 가지고 싸워라라는 게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이게 싸울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신 반역 이런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경쟁자한테.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풀어야 될 민생 문제, 상호관세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집권 여당 진보 세력 범진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현재는 네. 이재명 대통령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키워나가고 여기에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물밑에서 누가 됐든 당권 투쟁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차기 권을 갖겠다. 네. 이건 경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경쟁은 상향 경쟁이 돼야 되는 거지. 네.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해서 국정 성과를 깔아문대면서 그게 마이너스일지 알면서 그러면서 경쟁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거는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게 코스피 5천 날 발표한 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인미답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날 네. 그걸 발표하면서 이게 경쟁자의 자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쪽 세력에서는 야 경쟁하자면서 그러면 이거는 피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코스피 5천 날은 합당 발표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날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몰랐다잖아. 그날 코스피 5천 달성할지 몰랐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 눈앞에 이제 직면한 것만 보이니까 네. 코스피 5천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진짜 중요한 지방 주도 성장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극 3특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던졌는데 네. 완벽하게 실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잘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예.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정부가 혼자 뛰면 외롭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합된 힘으로 함께 뛰어줘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민주당이 큰 항공모함으로 정부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언론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저기 앞에 엄청난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타이타닉 호 앞에 왔던 그쵸. 거 뭐지? 엄청난 아, 빙하 예, 이런 빙하. 게 오고 있다. 암초, 이런 게 암초가 오고 기다리고 있다. 있어요.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